이상하네. 매일 밤 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네. 아프진 않은데 가슴이 왜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들지? 이상하네. 매일 밤 꼭 이 시간만 되면 깨어날. 아프진 않은데 왜 가슴이 이렇게 무거울까고.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뇌가 너무 오래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럴 아직 늦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한 통증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뇌와 몸을 갉아먹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었고 분명 피곤해서 금방 잠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새벽 2시, 3시. 시계를 한번 보고 아직 잘 수 있겠지 하며 다시 눈을 감지만 머리는 이미 깨어 있고 가슴은 괜히 답답해지고 몸은 쉬고 싶은데 잠은 도망가 버린 느낌. 아침이 되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누워있던 시간은 길었는데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습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아침에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도 잠깐씩 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래. 어젯밤에 물을 조금 많이 마셨나 보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밤에 자주 깨는 습관은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낮 동안 뇌에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청소가 중간중간 멈춘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수장이 멈추면 물이 탁해지듯 수면이 끊기면 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남게 됩니다. 그 찌꺼기들은 하루 이틀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통로를 서서히 막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유 없이 멍해지고 감정이 둔해지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변화가 병원 검사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T도 정상, MRI도 정상.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사시던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건강한 어르신이셨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쯤이면 꼭 눈이 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을 챙기는 시간을 자꾸 헷갈리고 집 근처 길인데도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아직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뇌의 회복 지표가 또래에 비해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수면 중단,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한 밤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립니다. 하지만 뇌는 회복의 기회를 주면 생각보다 성실하게 다시 일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연결된 숙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잠든 상태를 흉내낼 뿐 뇌가 깊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더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에 이렇게 쉽게 깰까요? 뇌가 약해져서일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원인은 훨씬 단순하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몸의 말초, 피부, 순환, 그리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사소한 불편에도 민감해집니다. 피부가 조금 건조해져도, 다리가 살짝 불편해도, 체온이 약간만 떨어져도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그 순간 뇌는 깊은 회복 단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청소는 거기서 멈춥니다. 문제는 이 일이 반복될 때입니다. 뇌는 매일 밤 미완성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기억력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맑음입니다.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 생각이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잠깐 멈추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합니다. 왜 밤에 깨는지, 그게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시 깊은 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 이게 내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밤에 꼭 같은 시간에 깨는지, 왜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지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꼭 새벽 2시나 3시에 깨요. 시계 안 봐도 알아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몸이 우연히 깨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에 따라 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리듬이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액순환, 신경 안정이 시간대별로 움직입니다. 젊을 때는 이 리듬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외부 자극에 훨씬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은 뇌가 가장 깊이 회복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신경세포 사이의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몸 어딘가에서 작은 불편이 발생하면 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복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몸을 깨워 확인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뇌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그럼 그 작은 불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먼저 떠올립니다.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났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이셨고 밤마다 2-3번은 꼭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방광도 신장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밤에 깨기 싫어서요 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몸이 밤에 가벼운 탈수 상태로 들어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순환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뇌는 미세한 불균형을 감지하고 예민해집니다. 그 결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는 막이 아닙니다. 피부는 감각기관이고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다리, 발, 허리 주변은 밤이 되면 더 쉽게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신경이 반응합니다. 이 신호는 그대로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수면 단계를 얕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뒤척여도, 조금만 추워도 바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냥 잠이 안 와요.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길게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시간을 세지 않습니다. 연결된 깊이를 봅니다. 8시간을 자도 2시간마다 깨면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6시간을 자도 한 번도 깨지 않으면 뇌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의 질은 길이가 아니라 끊김의 여부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 깨고 잘 수 있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말고 몸이 깰 이유를 하나씩 줄여야 합니다. 약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신경을 안심시키는 방식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밤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 체온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피부가 얼마나 편안한지, 몸이 밤에 너무 긴장해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대부분 참는데 익숙한 분들입니다. 갈증을 참습니다. 불편함을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참는 걸 회복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계 상태를 유지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했던 아주 단순한 방법,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고 하지만 밤의 끊김을 확실히 줄여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다음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이 밤의 끊김을 가장 빠르게 줄여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잠을 머리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자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머리를 먼저 어떻게든 해보려 합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고 심지어 자야 한다는 압박까지 스스로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순간 뇌는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몸부터 내려놓자고 말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는 몸의 말초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초라는 건 손, 발, 피부, 체온 같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곳이 편안해지면 뇌는 더 이상 경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10년 넘게 불면으로 고생하셨고 밤에 깨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방법을 다 써보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드린 조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을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처음엔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머리가 문제인데 왜 발이죠?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하고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발부터 차가워집니다. 이때 발이 차갑거나 건조하면 뇌는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충분히 닦은 뒤 아주 소량의 보습제를 발바닥에 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신경 신호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건 미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에 수분이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뇌로 올라가는 불필요한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이걸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깨긴 했는데 예전이랑 달라요. 다시 잠드는 게 쉬워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도 안 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깨더라도 다시 깊이 내려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수면은 계단과 같습니다.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예전에는 다시 내려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효과는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따뜻함은 뜨거운 샤워나 과도한 온열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온도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이 됩니다. 중요한 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1시간 전쯤 얇은 양말을 신거나 복부를 가볍게 덮어주는 습관을 권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새벽 각성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간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뉴스를 보고 휴대폰을 보고 내일 걱정을 하며 그대로 침대에 눕습니다. 그러면 몸은 누웠지만 뇌는 여전히 낮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이 들어도 아주 얕은 단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깹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호흡을 천천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사라질수록 뇌는 스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대단한 해결책보다 아주 작은 안정의 누적에서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밤을 더 망치고 있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왜 밤이 계속 끊겼는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고 꾸준히 해오던 습관들, 사실은 밤을 더 잘게 쪼개고 있었던 행동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물을 최대한 안 마시는 습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은 단순히 방광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이 밤에 지나치게 마르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은 둔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깊은 수면으로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새벽에 더 예민해지고 작은 신호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물은 줄였는데 깨는 횟수는 오히려 늘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방식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가볍게 먹거나 아예 굶다시피 하는 경우입니다.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지면 몸은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신경계는 긴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이 들어도 깊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밤을 편하게 만들려면 몸을 비워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안심시켜야 한다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이거 봐야 졸려요. 하지만 화면의 빛과 정보는 뇌에게 지금이 낮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이 들면 뇌는 완전히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쉽게 깹니다. 꿈이 많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깨지 않으려면 몸이
밤을 안전한 시간이라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말초를 편안하게 하고 너무 참지 않고 너무 과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일주일만 바꿔도 밤의 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깨는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엔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 밤이 길지 않았다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감정 기복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제 역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밤이 잘게 쪼개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건 노화의 필수 과정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십시오. 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잠들기 전 몇 분을 조용히 비워두고 몸을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마십시오. 몸이 먼저 내려가면 뇌는 따라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의 신호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나. 앞으로도 저는 약을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이야기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밤이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시간을 바꿉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